WCW 부사장 지머드와 갈등을 겪던 릭 플레어가 WWF로 이적한 것은 1991년. 그 후 플레어와 빈스는 이렇다 할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빈스는 경쟁단체의 넘버원이자 챔피언이었던 플레어에게 존경을 표시했고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파격적인 약속도 해주었다. 첫째, 릭 플레어라는 캐릭터를 존중하고 닉네임과 복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둘째, 메인 이벤터 이외의 포지션에서는 시합을 편성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단체로부터 WWF의 연봉을 뛰어넘는 계약 제의가 있을 경우 양자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파기할 수 있다. 빈스 맥맨의 이 약속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약속들은 플레어의 계약 기간 동안 잘 지켜졌다. 미스터 WCW 플레어와 미스터 WWF 헐크 호건의 싱글 매치는 1991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미국 각지의 하우스쇼에서 열렸지만 클린 핀폴은 없었다. 플레어는 1992년 1월 로얄 럼블에서 우승하면서 WWF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3개월도 되지 않아 마초맨에게 다시 벨트를 내어주었다. 같은 날 메인 이벤트에서 헐크 호건이 일단 은퇴하게 되면서 결국 플레어와 호건의 BTV 싱글 매치는 WWF가 아닌 WCW에서 1994년 열렸다. 호건이 사라진 레슬매니아 8 이후에 새로운 시즌 주인공을 맡은 것은 호건과 거의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릭 플레어와 마초맨이었다. 시대는 호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있었고 이는 빈스도 마찬가지였기에 빈스는 두 사람에게 중간 개투 역할을 기대했다. 플레어와 마초맨은 지명도가 높고 어느 정도 관객 동원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반면 나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베테랑들이었다. 빈스는 둘의 대결을 하우스쇼의 단골 메인 이벤트로 편성하고 시드, 불독과 같은 차세대 그룹의 포텐이 터지길 기대했지만 세대 교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스테로이드 의혹에 대한 자정력을 어필할 목적으로 도입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시드는 검사 결과에 불복하며 WWF를 퇴단해버렸다. 제이크 로버츠, 리전 오브 둠의 호크, 텍사스 토네이도, 지미 스누카를 비롯해 탑 그룹의 수많은 선수들이 약물 문제로 출전 정지 또는 해고를 당했다. 선머슬램에서 각각 타이틀 매치에 나섰던 얼티밋 워리어와 브리티시 불독은 당시 WWF 내에서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대용으로 HGH, 즉 성장 호르몬을 영국의 한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 투여했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나란히 해고되었다. 당시 메인 이벤터와 미들카더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빈스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진 카드 편성에 매우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워리어가 회사를 떠나면서 마초맨과 팀으로 묶고 활동시키려던 계획은 취소. 심지어 썸머슬램은 6월 마지막 주말에 전체 카드가 모두 변경되기도 했다. 당초 계획은 마초맨 대 플레어, 브렛 하트 대 숀 마이클스,
타탄카 대 링마테, 언더테이커 대 버저커였고 주인공이던 불독은 리포맨과 경기할 예정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1992년 9월 1일 펜실베니아 TV 녹화에서 릭 플레어는 5개월 만에 마초맨으로부터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아온다. 마초맨이 실제 결혼 생활에서 엘리자베스와 불화를 겪게 되자 플레어는 벨트를 마초맨에게서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빈스에게 조언했고 빈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PTV가 아닌 TV 녹화에서의 챔피언 변동 스토리에 빈스는 경기 흐름을 비롯해 경기 전반에 걸쳐 이 시합에 관여하며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대기실에 돌아온 빈스가 시합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경기 내용도 형편없었다고 화를 내며 재경기를 명령했다. 한 시간 뒤 마초맨과 플레어는 관객들 앞에서 아까 했던 경기를 그대로 다시 선보였고 빈스는 헤드폰을 집어던지며 또다시 크게 화를 냈다. 어쨌든 레슬매니아 8에서 타이틀을 잃은 후 섬머슬램에서는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플레어는 이날 생애 두 번째 WWF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0월 8일 피닉스 애리조나에서의 하우스쇼에서 플레어는 얼티밋 워리어와의 경기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만다. 워리어가 플레어에게 수플렉스를 시도하던 중 실수가 일어났고 턴버클에 부딪힌 플레어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틀 뒤 하우스쇼에서 브렛 하트와 23분짜리 긴 경기를 치르기도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긴 플레어는 결국 10월 12일 벨트를 브렛에게 넘겨준다. 턴버클에 부딪힐 때 뒷부분의 뼈에 충격을 받아 발작성 위치성 어지럼증이 생긴 그는 이후 10월 25일부터 약 3주간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 이때부터 빈스는 플레어를 메인 그룹에서 떼어놓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를 대체할 젊은 인물로 레이저 라몬을 등장시켰다. 어쨌든 WWF 월드 챔피언 벨트는 플레어에서 마초맨, 다시 마초맨에서 플레어로 단기간 이동을 반복한 뒤 복병 브렛 하트의 허리에 감기게 되었다. 브렛의 챔피언 등극은 빅서프라이즈였던 만큼 그의 장기 집권을 예상한 관계자는 거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장편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브렛 하트와 플레어의 타이틀 매치 역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에 PPV가 아니라 캐나다 사스카추원에서 열린 WWF 슈퍼스타즈 녹화에서 펼쳐졌다. 캐나다 사스카추원은 브렛의 아버지 스튜어트가 현역 시절에 활약했던 곳으로 스튜, 헬렌하트 부부는 이날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전했다. 브렛이 이 시점에 이미 캐나다와 일본을 동을 합쳐 경력 15년에 35살의 베테랑이었기에 곧이 늦게 핀 부류에 들어가는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빅맨 신봉자인 빈스가 헐크 호건이 아닌 그리고 호건으로 대표되는 80년대형 근육맨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브렛을 챔피언에 올린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일찍부터 확고한 자기만의 레슬링 철학과 자존심이 강했던 브렛은 자신의 캐릭터를 심플, 플레인, 굿이라는
세 단어로 정의하곤 했다. 플레이는 본래 그대로의 분명하고 확실함을 뜻하며 심플과 굿은 군더더기 없이 좋음을 뜻하는 말로 있는 그대로 명확하며 심플한 좋은 레슬러를 말한다. 한편 브렛에게 있어서 이전까지 WWF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던 호건이 보여준 경기들은 지루하고 정해진 움직임만 반복하는 형편없는 레슬링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링 주변에서 수많은 레슬러와 수많은 프로레슬링을 접해온 브렛의 눈에 호건은 분명 프로레슬링 역사의 이름을 남길 스타이긴 했지만 호건을 비롯해 패턴화된 기술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빅맨 레슬러들은 모두 한 번 시합을 보면 전부를 알 수 있는 서투른 배우로 보였다고 한다. 또한 챔피언이란 100명의 대전 상대와 100개의 다른 시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챔피언이라는 자리에 대한 브렛의 평소 지론이었다. 브렛은 자신의 평소 지론대로 새롭게 WWF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자마자 빈스와 수뇌부를 찾아가 전국 투어 대진카드 편성에 관해 직접 담판을 지었다. 브렛은 지금까지처럼 장기간 동안 한 명의 대립 상대와 시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선수와 시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렛이 챔피언에 오른 직후 3주간의 대전 기록을 살펴보면 버저커, 네일즈, 마운티, 파파샹고, 빅마텔, 카말라, 심지어 버즐과도 타이틀전을 치렀다. 그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수들과 타이틀 매치를 치르는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탑그룹의 서열 자체가 뒤섞이는 효과가 생겼다. (1년) 1년 전 브렛이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그가 최소한 월드 챔피언이 되어야 자기처럼 몸이 작은 선수에게도 희망이 생길 것이라 말했던 숀 마이클스. 그의 바람대로 숀 마이클스는 브렛이 WWF 월드 챔피언을 획득하고 2주 뒤 브리티시 불독에게 승리하면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다. 브렛이 WWF 월드 챔피언, 숀이 넘버2인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오르면서 호건 은퇴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체제가 비로소 정돈되었다.